오늘의 이 방송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기자는 그러면 맞을 건가요? 같이 맞으러 가시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누가 근데 먼저- 나이가 근데 너무 이 차이가 나서 아니, 원래 아니면- 고령자부터 막 맞는 거여서 저는 고령 국장님부터 먼저 맞고 저 오시면 고령자는 저는 아니고요. 저는 20대여서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저는 3분기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맞죠? 그럼? 2분기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맞아보고 네. 저는 맞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김 기자는 예. 맞으면 되겠네요. 후기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거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젊은 사람부터 맞아야 되는데 뭔가 좀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대략적인 내용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6일이면 저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에 보면 백신 맞아서 숨졌다. 걱정 많이 뭐, 합니다, 지금. 예, 뭐 어디가 뭐 안 좋다. 음.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알레르기가 거의 아나필락시스에서 비롯됩니다. 아나필락시스. 예, 모든 백신에서 가장 위험한 백신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뿐입니다. 그렇군요. 예, 총 21번의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모두 27세에서 60세 이하까지 면역력이 가장 활발한 연령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성이 여성이 19명, 남성이 2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은데 아직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접종자 9만 명당 1명꼴로 발생이 한 거죠. 이 수치는 거의 뭐 독감 백신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화이자와 또 아스트라제네카, 네. 모더나가 다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아나필락시스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나필락시스라고 예, 하셨는데 예. 이게 어떤 알레르기인가요? 네, 먼저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은 네. 저희 백신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 네. mRNA라는 성분을 사용해서 네. 백신을 만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백신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mRNA 같은 경우는 깨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을 보호를 해주는 게 PEG라는 성분인데 네. 이 PEG라는 성분이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도록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렇군요. 우선 PEG라는 성분은 여러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대장 내시경용 장세척제, 뭐 치약, 진통 소염제에도 사용이 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에 이런 물질을 섭취를 해서 그 이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도 주의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또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다양한 증상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도 다른 백신들과 같이 비슷한 증상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오한,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전신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붓거나 빨갛게 되는 등의 국소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네. 예. 김 기자. 네. 그리고 또 과민 반응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호흡 곤란이 온다든가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가요? 먼저 과민 반응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부작용으로는 주로 2차 접종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차 접종 후에? 예. 네. 미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임상 3상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뒤 두통, 피로를 경험한 피시험자가 50%, 또 오한이나 근육통을 경험한 피시험자가 2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난 피시험자가 4%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정도는 뭐 독감 백신과 그렇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한 휴식이나 해열제, 진통제 등의 처방으로 완화가 가능한 증상들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언론 등에서 화제가 되었던 근육마비나 사망 환자들은 어떨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임상 시험을 받은 4만 3천 명으로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결과에 따르면은 예. 뭐 2만 명 정도가 진짜 백신을 맞았는데 예. 이 중에서 4명에게서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55세 이상의 사망자 2명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망자 중 한 명은 뭐 2차 접종 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사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심혈관 기저질환과 비만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약물은 중고도 이상의 비만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 두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만큼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에 주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전문가들은 우선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접종을 받아도 괜찮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WHO의 권고사항에는 코로나19 백신 승인의 최소 기준 대상을 노인이 접종 가능할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노인 인구에게 93%의 백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세 이하와 임산부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이 어렵습니다. 김 기자,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예, 뭐 고위 연령자 같은 경우도 일단 가능하다고 하고 예. 하는데 문제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임산부 네. 이런 분들은 아직은 결과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특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사전 검사 할 수 있습니까? 네, 백신 접종 전에 의사와 문진을 통해서 알레르기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해야 되는군요. 예, 네. 또한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의 경우에는 접종 후 10분 안에 증상이 대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을 마치면 15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방역 당국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진료 체계가 마련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방역 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방금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 그렇으면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백신 예.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주 그 가장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우선 이 부작용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까지. 아, 그래요? 네, 10만 명 중 한 명꼴로 발생이 하게 되는데 우선 저희가 정말 염원하고 있는 게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네, 게 그 네. 부분인데 지금. 마스크 좀 그만 쓰고 싶고 네. 너무 답답하고. 저도 힘듭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말씀 자체가. 저희가 뭐 일하는 경우에도 뭐 사무실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서 해야 되는 네, 아주 맞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예, 예. 음. 이 코로나를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예. 집단 면역이라는 게 100%가 되는 게 맞습니다. 100%가 돼야 종식이 되는 건데. 그냥 실제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네. 나름대로 그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예, 우선 WHO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네. 국가에서 전체 인구 중 6에서 70%가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만 개인 한 명이 남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수치가 현재가 1.45입니다. 근데 이 1.45. 수치가 1 미만으로 떨어져야 네. 저희가 느끼기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은 집단 면역이 결국은 100으로 친다 그러면 예. 한 6, 70% 네네. 높이 평가하면 70% 정도까지만 만약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예.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감기나 이런 것처럼 예, 결국은 그 30% 정도는 크게 전체가 이제 뭐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컨트롤이 예, 된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부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저희가 그만큼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가 6에서 70%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예.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서 예. 집단 면역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백신을 맞아야 될까 아니면 맞지 말아야 될까를 많이 제일 걱정하시는데 궁금하죠 지금. 예, 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50세 미만이라도 당뇨, 비만, 만성, 심폐질환, 면역 저하 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또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본인의 피해를 줄이고 노인 등 고위험군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위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젊은 성인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도 코로나19 접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도 그러면 일단 접종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뭐 순서가 되면 빨리 해야 될 것 예. 같다. 네,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많이 걱정하고 있죠. 예. 지금. 그래도 개인의 걱정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네, 뭐 경제적인 부분도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뭐 예.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요즘에 아, 피해가 정말 크고, 힘듭니다. 예. 뭐 요즘에 뭐 공실률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와 또 우리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또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접종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기자와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충우돌 경제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백신 접종하실 건가요? 해야죠. 무조건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걸